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객체들의 배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좀 말을 빨리 한 듯 해서 이번에는 좀 더 느리게 말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객체들이든 일반 변수든 배열이한 형태의 느낌은 각진 가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반 변수를 선언하듯이 선언하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줄에 여기를 보게 되시면 인트형 타입의 변수를 배열로 선언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은 n이 되겠고 세 개의 방이라고 표현한다면 세 개의 정수를 연결해서 연속으로 연결해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선언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이면은 일반 변수와 거의 똑같은 문장인데 이 앞에 있는 타입이 대문자인 걸 보니까 이거는 자료 타입이 아니라 그 클래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서클의 그 참조용 객체 이름은 C예요. 그래서 배열 이름은 C가 되겠고 세 개를 담을 수 있는, 즉 서클이라는 객체를 세 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자, 객체를 선언하게 되면 객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데 객체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그 배열의 개수만큼 객체를 담을 수 있게 공간 확보를 합니다. 따라서 C0, C1, C1, C2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이 각진 가로 안에 표현하는 숫자를 우리가 방의 번호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인덱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언어들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C의 0의 가장 첫 번째 객체가 만들어지고 C1의 두 번째 객체, C2의 세 번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객체를 선언할 때 각진가로 안에 쓰는 것은 객체의 개수가 되겠고요. 실제 인덱스로 접근할 때는 0번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객체의 개수보다는 하나 적은, 즉 3개를 만들게 되면 객체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는 2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임을 아까 1차 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클의 생성자 같은 경우에 서클하고 가로가 있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매개 변수를 주면서 그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었고 매개 변수가 없이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이렇게 여러 개를 명시적으로 둘 수도 있지만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럴 때는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란 것이 만들어져서 호출이 됩니다. 이 배열에서는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앞차시에서 배운 걸 기억을 떠올리면 서클하고 가로 열고 서클하고 변수 이름이 있는 후에 가로 열고 30을 줬죠. P자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클, P자, 가로 열고 30 이렇게 줬는데 그 가로 열고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실까요? 자, 서클 어레이 하고 각진 방에는 무슨 표시? 개수를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이 개수 표시한 후에 가로 열고 5를 주게 되면 모두 5로 초기화가 되나요? 아니요. 이런 표현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열로 선언한 경우에 객체가 생성될 때 각각의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 호출밖에 안 된다. 이거를 아셔야겠습니다. 배열을 소멸하게 되면 소멸자는 순서가 거꾸로, 즉 배열이 0번부터 시작을 했다면 배열의 마지막인 2번, 1번, 0번 이 순서대로 소멸자가 불러져서 객체를 없애게 됩니다. 객체 없애는 것은 메모리를 반환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클래스 서클에서 보면은 멤버 변수를
위에다 놓고 퍼블릭 안에는 넣지 않는 거, 이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디어스를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한 후에 이거는 클래스니까 여기에서 값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레디어스가 10이 되는 객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3이 되는 객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여기에서 명시한 대로, 즉 생성자가 명시한 대로만 만들어져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멤버 여기 레디어스가 1인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주면서 만든 경우, 이 두 가지로만 만들 수 있는데 나중에 레디어스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set radius 얘를 호출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퍼블릭에는 외부에서 건들 수 있는 메시지 형태만 담을 수 있고, 이 안에서 멤버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어떤 변수들은 퍼블릭을 하지 말고 이렇게 퍼블릭 밖에다 놓고 이 변수들에 접근하거나 또는 알고 싶거나 그럼 값을 설정하거나 그럴 때는 따로 메소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앞에서 봤던 코드, 그리고 앞장에서도 계속 봤던 코드예요. 자, 메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서클 어레이 해서 지금 서클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3개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서클 어레이 0번 방에 있는 set radius를 호출하고 있고 서클 어레이 1번 방에 있는 set radius를 호출하고 있는데 각각 3개의 원이 만들어지는데 10, 20, 30이라는 radius를 갖게 되겠네요. 이거는 멤버 변수의 초기화라고도 하는데 이 멤버 변수의 초기화는 이렇게 하나씩 radius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객체를 생성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하고 여기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서클 객체 배열을 만들었다. 이때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값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질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레디어스가 1로 주는 생성자가 있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주는 생성자가 있어요. 근데 배열에서는 기본 생성자만 호출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1번이라는 써있는 데서 객체 배열이 생성되면 모두 초기화가 됩니다. 무엇으로? 1로. 그래서 이 3개의 원이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원의 반지름은 1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 값들을 하나씩 원소 접근으로 해서 레디어스를 지금 수정을 해주고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포문은 우리가 배열하고 포문은 정말 한 쌍처럼 움직인다고 볼 수도 이게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것 때문에 배열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배열의 이름 서클 어레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인덱스만 증가시키면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변형도 하는 그런 형태라서 포문하고 같이 잘 어울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클 어레이의 i번째 방에 있는 get area를 반복해서 호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라인 하나하나마다 이제 쭉 찍고 있게 되죠. 엔드 라인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포문을 운영하는 변수 i를 볼게요. i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주의하시고, 그리고 i는 3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안 됩니다. 왜? 3보다 적게 움직이셔야 되니까 이 적다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포인터 객체, 우리가 배웠던 포인터 객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객체 포인터죠. 그래서 이거 객체, 서클이라는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포인터에는 주소를 넣어줄 수 있어서 앞 코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p equal ampersand, and 기호하시죠. ampersand를 써주고 그 다음에 P자를 연결했거나 도넛을 연결했어요. 그런데 서클 어레이에는 앰퍼샌드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1차 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객체 이름 또한 참조형 변수이고 배열 또한 참조형 변수다는 말을 한마디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 또한 주소값으로 움직이는 참조형 변수예요. 따라서 이 객체는 객체 이름 자체가 배열이죠, 배열. 자, 객체도 마찬가지지만 배열 또한 배열 이름 자체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포인터입니다. 이거는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 언어에서도 딱히 포인터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어도 배열은 포인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배열을 넘겨주게 되면 서로 공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배열로 C 언어 같은 경우에 함수 간에 넘겨주고 받고 이럴 때 뭐 실매개 변수다, 형식 매개 변수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 기본은 복사에 의해서 넘어가요. 그러나 배열을 주게 되면 배열의 주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배열을 공유하게 되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원본을 수정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C++에서도 배열은 배열의 이름이 첫 주소를 가리키는 참조형 변수입니다. 따라서 circle array 자체가 서클의 어레이의 가장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와 똑같아요. 따라서 앰퍼샌드를 써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소의 주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P는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잖아요. 이렇게 포인터. 그래서 포인터에 주소를 넣어주되 배열의 이름은 자체가 주소이기 때문에 앰퍼샌드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포인터가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한다? 화살표로 멤버에 접근한다. 이걸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는 1번이라고 주석 처리 1번이라고 써 있는 곳에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레디어스가 1로 초기화 이루어지고요. 각각 레디어스에 접근해서 값을 바꾸는 장면이 이 슬래시 2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주석 처리 2번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 접근할 때는 인덱스 0번부터 하기 때문에 개수만큼 하지 말고 개수보다 작게 동작을 시켜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포인터로 가리켜 접근할 때는 배열의 이름을 줄 때 앰퍼샌드를 쓰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보게 되면 지금 서클 P가 포인터 가리킨다는 뜻은 지금 여기 서클 에리어를 넣어줬죠? 그러면 이 서클 에리어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소를. 이 서클 에리어가 자체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넣어준다는 것은 주소를 넣어준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열 안에 있는 방 하나하나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서클이라는 클래스 틀을 가진 객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코드를 또 보겠습니다. 클래스 서클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더블 get area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1차 시에서 봤던 서클 두 개가 없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있는 서클, 매개 변수가 없는 서클 둘 다 없어요. 생성자가 명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럴 때는 제가 화살표로 그려놨던 이 부분에 기본 생성자가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드를 쓰게 되면 모두 그 초기값이 1이 된 1로 초기값 1이 될까요? 0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자, 여기서 그 앞에서 봤던 그 서클하고 봤던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레디어스는 1로 줘라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모두 1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1로 주란 말이 없어요. 그죠? 기본 0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드 봐볼게요. 여기는 서클이라고 해서 지금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가 있죠.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생성자라고 하는데 이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됩니다. 근데 배열을 선언할 때는 매개 변수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자, 밑에 코드에는 배열은 아니에요. 서클 타입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쪽에 서클하고 어머 이거는 각진 가로가 있어요. 이건 배열이에요.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아니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면 되지 왜 에러가 납니까? 자, 명시적으로 이렇게 생성자를 사용자가 넣어버리게 되면 저절로 들어가는 생성자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앞에 있던 코드처럼 이게 명시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고 나서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도 호출되게끔 하고 싶어요.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게 되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저절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배열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만 호출할 수 있는데 그 생성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객체 지향 개념의 대부분의 언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C++와 이렇게 대등하게 딱 견줄 만한 객체 지향 언어 자바가 있죠. 자바에서도 이런 규칙은 통합니다. 즉 자바에서 통하는 규칙 중에 생성자가 있는데 생성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생성자가 없어요. 왼쪽 코드에는. 그래서 이 생성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생성자 역할은 모두 초기화하는 건데요. 그 인티저 같은 경우는 0으로,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널로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코드처럼 명시된 생성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다시 또 그 반복된 말을 하다 보니 좀 빨라졌네요. 다시 말수를 좀 느리게 하면서 다음 장 넘어갈까요? 자, 이것은 직접 그 생성자를 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 처음 만드는 장면이에요. 자, 서클 하고 배열 이름이 나오고 3개의 방 개수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선언하고 만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만 호출할 수 있는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거를 만들면서 값을 주는 걸 초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배열의 초기화를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기호를 열고 집합기호 닫아주세요. 이거는 배열의 뭐 객체형 배열이든 일반 변수 배열이든 간에 똑같이 초기화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개수만큼 쉼표로 나열을 하면서 값을 주게 됩니다. 이때 circle하고 지금 생성자를 부르고 있어요. 매개 변수가 10인 생성자, 매개 변수가 20인 생성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부르고 있네요. 자, 이거는 값을 주면서 같이 불러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불러주는 코드는 이렇게 생긴 생성자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값을 넣어서 호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다시 생성자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때 초기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서클 10, 서클 20, 서클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통해서 각각 0번 방, 1번 방, 2번 방에 서클이 만들어지고요. 1번 방의 서클에는 레디어스가 10으로 2번 방에는 0번 방이죠. 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0번 방이 되겠습니다. 0번 방에는 레디어스가 10으로 그리고 1번 방에는 레디어스가 20으로 그리고 2번 방에는 레디어스가 몇이 될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1이라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레디어스를 1로 주고 있기 때문에 생성자가 그래서 이 2번 방에는 레디어스가 1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리어를 호출하면 3.14를 곱하게 되면 10을 곱하면 뭐 314가 되겠네요. 그리고 20을 곱하면 3.14 곱하기 그 20의 제곱이니까 400이 되나요? 꽤 큰 수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 들어있는 2번 방에 들어있는 것은 레디어스가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3.14니까 3.14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2차원 배열입니다. 지금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2차원 배열을 표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실제 메모리상에는 연속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디어스 지금 0번 0번 방 있죠. 이거 하나 이거 쭉 일렬로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쭉 일렬로 잡히는 거예요.
알아보기 쉬우라고 지금 두 줄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배열이란 것은 연속 공간 할당 기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행우선이 되다 보니 이 여기 보면 각진가로 2와 각진가로 3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행, 삼열 이런 모양으로 머릿속에 그려지거나 또는 화면에 도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으로 먼저 채워가는 그런 방식이 돼서 앞에 있는 게 0부터 2까지 움직이고, 자, 앞에서 0일 때 뒤에서 0에서 3까지, 2까지, 잘못했습니다. 앞에서 0부터 1까지 움직이죠? 두 개니까. 그리고 앞에서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또 0에서 이렇게 0, 1, 2, 1에서 0, 1, 2 이렇게 가지가 펼쳐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나열하다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00, 01, 02, 그 다음에 01, 10, 11, 12. 그래서 앞에가 0으로 계속 바뀌고 1로 바뀔 때 그 안에서 012, 012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서클은 예전에 봤던 그 서클이고요. 이 서클 타입으로 이제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서클하고 서클스라는 그 배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이 그러니까 2x3 2x3의 행렬 모양으로 생긴 그런 머릿속에 그런 모양 그리시면 되겠고, 그래서 00, 01 이렇게 하나씩 접근하기도 하고 포문을 이용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자, 2차원 배열은 앞에 있는 것이 움직일 때 또 두 번째 있는 거, 자, 첫 번째 있는 게 움직일 때 두 번째 있는 것이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중첩 포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밖에 있는 포문이 첫 번째 인덱스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들어오는 중첩된 포문이 두 번째 인덱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C 언어 배웠을 적을 좀 떠올리시면 기억이 좀 날란가 모르겠어요. 이건 좀 C 언어랑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객체의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적 할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